스케일 명령어는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기준점을 지정하고 몇 배 커질 것인가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10,10이요. 가로 세로가 각각 1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10mm인 정사각형입니다. 스케일,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 몇 배? 2배. 2배면 20이 되겠네요. 자, 맞습니까? 다시 언두. 스케일 3배. 그러면 30으로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줄어들 거란 말이죠.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10,10. 자, 스케일 2배. 자, 2배로 커진 거 맞죠? 스케일 0.5. 0.5면 절반이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몇 배를 줄여야 되는 거죠? 3배를 줄이면 되나요? 그죠? 그럼 3배면 0.3인가요? 아니면 0.33인가요? 이런 경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요. 1 나누기 3 3분의 1. 3배가 커졌으니까 거꾸로 3분의 1이 줄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배였습니다. 스케일 0.5라고 하지 말고 2분의 1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방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 방식이 우리가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420,297. 그 다음에 테두리선 10mm.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축척 계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20분의 1, 뭐 30분의 1, 뭐 이런 도면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40분의 1 도면이에요. 1대 40 도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나요? 우리가 여기다가 420에 40을 곱해서 16,800, 297 곱하기 40 해서 11,880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다가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40배 그리고 엔터. 그럼 40배 커진 거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도면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도면을 먼저 그리고 표제란을 거꾸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커서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요.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옵션을 눌러보시죠. 옵션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여기가 CAD 환경 설정입니다. 그 중에 여기 디스플레이요. 디스플레이가 모니터 상에 보여지는 내용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컬러 보이시나요? 컬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순서대로 모델 스페이스, 2D 모델 스페이스고 유니폼 백그라운드, 즉 배경색이고요. 여기 크로스 헤어 보이시나요? 이 크로스 헤어가 바로 커서의 색상입니다. 여기 색상이 화이트로 되어 있죠? 네, 저는 셀렉트 컬러를 이용해서 핑크로 바꿔보겠습니다.
남자는 핑크. 자, 그러면 커서의 색깔이 핑크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거 다시 흰색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네. 라인. 그러면 이제 커서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따고 지우고 다시 옵션을 통해서 컬러. 그 다음에 복원하는 방법은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도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 리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복원하기요. 커런트 엘리먼트, 현재 내가 선택한 것을 복원합니다. 리스토어 클래식 컬러, 전체 클래식 컬러로 다 복원해 버립니다. 요 클래식 컬러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다 색상이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자, 복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오픈 앤 세이브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여기 색상 바꾸는 게 있다면 여기도 있네요. 여기 크로스헤어 사이즈, 지금 값이 5로 되어 있죠. 이 값을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커서가 커지죠. 옛날에 커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토캐드 13 버전이 커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별로 의미 없죠. 크로스헤어 사이즈를 다시 5로 바꾸고요. 그 다음 오픈 앤 세이브, 여기 보시면 어떤 버전으로 저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래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있는, 그러니까 되게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이언트 도면을 받아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게 오토데스크사랑 그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업이 조금 늦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버전 좀 낮춰주세요. 비굴하게 비굴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장할 때 버전을 낮춰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있네요. 오토매틱 세이브, 자동 저장이요.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냐면 여기 있는 이 이름으로요. 원래는 오토 세이브니까 SV 달러로 저장할 텐데 그 이름 말고 여기 AC 달러로 찾아봐도 찾을 수 있고 SV 달러로 저장합니다. SV 달러로 저장돼요. 그 위치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 10분마다 저장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플롯 앤 퍼블리시는 넘어가도 좋겠고, 시스템도 넘어가도 되겠고, 아니구나. 그 다음에 유저 프리페어런스요. 사용자 정의 환경인데 여기 라이트 클릭 커스터마이제이션 있죠. 오른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메뉴가 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리핏 라스트 커맨드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나옵니다. 여기 엔터 체크하면 엔터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오른 버튼이. 그래서 이거 오른 버튼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저기 오른 버튼에 엔터로 놓고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으로 넘어가죠. 여기 픽박스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들 되게 작게 돼 있을 거예요. 요 값은 5에서 7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립 사이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거예요. 넌 법스 셀렉션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얘를 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택이 됐죠. 근데 델키가 안 먹어요.
델키가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울 때 델키 눌러서 지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얘가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Shift 키, 그러니까 Shift 키 to Add Selection, Shift 키를 눌러야만 더하기, 추가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얘를 누르면 Shift 키를 눌러야만 추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선택되는 게 아니고 선택이 넘어가고 있죠. Shift 키를 눌러야 이렇게 추가 선택이 돼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 셀렉션하고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죠. 자, 라인. 자, 15도. 제가 동서남북 표기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약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하고 기준점 클릭에 레퍼런스, 기준점의 반대편, 그 다음에 0도.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원래 실측을 해놓고 보니까 16,950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린 여기 사이즈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알고 있는 것부터 해보죠. 렉탱글. 자, 골뱅이 10,10. 제가 10에 10짜리를 그려봤습니다. 이 길이를 17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몇 배인가요? 자, 다시요. 스케일.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2배. 20이네요. 그죠? 이 값을 27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몇 배 해야 되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0에서 17로 가는 건 뭐 그러니까 1.07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20에서 27로 가는 건 못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도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레퍼런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누른 다음에 현재 길이 20이잖아요. 엔터. 얼마로 바꾼다고요? 27로요. 엔터. 그럼 27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현재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27입니다. 엔터. 35로. 그럼 35로 바뀌네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35 엔터, 10 엔터. 이해되시나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하는 건 현재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하는 건 앞으로 바뀔 값.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길이를 몰라요. 여기도 길이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16,950이 되어야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베이스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로테이트 할 때 각도를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뉴랭스, 내가 아는 값 16,950. 그러면 여기가 16,950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안 보이는 건 축척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16,950 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명령어예요. 얘는 이 스트레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스 셀렉션 쓰셔야 돼요. 즉 걸침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함 선택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스트레치 하시려면 반드시 걸침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포함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용해서 사각형 아니고 라인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스트레치를 할 건데 스트레치는 단축키가 S예요. 자, 스트레치 명령은 여기 있고요. 여기 스케일 바로 여기 있죠. 스트레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by 크로싱 윈도우와 크로싱 폴리건. 크로싱으로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로싱을 선택할 겁니다. 크로싱이죠? 이렇게 가면 이거 윈도우죠? 이거 윈도우죠? 이렇게 가면 이거 크로싱이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건 뭐예요? 포함 선택입니다.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된 것만 선택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에 교차되는 건 다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치는 이처럼 걸침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포함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물어봐요. 자, 늘어난 게 아니고 이동해 버렸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걸침 선택이죠. 근데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죠. 엔터. 스트레치가 안 돼요. 다시 봅니다. 걸침 선택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 2개 들어가 있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윈도우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변이죠. 그러니까 모서리로만 선택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선택해서도 해보시고, 순서대로 쭉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 지금은 2개 선택했죠. 꼭지점이. 근데 하나 선택해도 돼요. 하나 선택해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물론 3개를 선택해도 늘어나겠죠. 중요한 거는 꼭지점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그립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립 모드요. 그립이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립 모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명령어 없이 클릭하면 요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옵니다. 요거 그립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립에 명령어가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그립을 클릭하시면 제일 첫 번째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엔터, 무브, 엔터, 로테이트, 엔터, 스케일, 엔터, 미러, 다시 스트레치.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이동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엔터. 회전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크기가 커지고 줄어드는 것도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엔터. 대칭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그 명령어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그립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기 많이 써요. 중간에 클릭하면 이동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레이즈는 배웠고요. 트림도 배웠고, 자 브레이크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브레이크는 트림의 원시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는 단축키가 BR입니다. 브레이크는 어딨냐면 여기 모디파이를 누르면 서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브레이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한전 브레이크고. 자 브레이크라고 했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즉 객체를 선택하래요. 자를 객체를 선택해 달래요. 얘입니다. 근데 얘는 클릭하는 순간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첫 번째 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점 클릭. 그러면 브레이크 된 거 이해되시나요? 트림처럼 잘라졌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되길 원해요. 근데 이미 선택했잖아요. 바로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네,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트림처럼 내가 원하는 지점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한전 브레이크예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선택이에요. 여기 교차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냅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선택됩니다. 얘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 클릭해주고,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이죠. 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전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요걸 종종 써요. 이 한전 브레이크를 종종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은 했고요. 그죠? 거꾸로 지금처럼 끊어진 거 다시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자, 익스플로드가 있네요. 분해하는 거. 자, 제가 사각형 그렸습니다. 폴리곤도 그려봤습니다. 이거 둘 다 폴리선이죠? 분해. 얘가 분해입니다. 익스플로드. 단축키는 X예요. 자,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다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포인트요. 여기 포인트. 포인트는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는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나오는 명령어가 여기 P타입입니다. P타입. 자, P타입. 대화 상자 이렇게 뜹니다.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 클릭하고. 기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클릭하고 오케이. 그러면 점의 모양이 보이나요? 자, 포인트. 눈에 잘 보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포인트는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요. 라인. 여기 어떤 오스냅 쓰면 될까요? 서클? 인터섹트? 자, 센터.
못 찾아요. 안 찾아져요. 그죠? 가운데로 갔는데도 안 나옵니다. 다시 인터섹션 안 나와요. 안 찾아집니다. 그죠? 자,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수학적인 정의로 볼 때 점은 크기가 있나요? 면적이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없습니다. 점은 크기도 없고 길이도 없고 면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인터섹트는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뭘까요?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상입니다. 상. 이해되시나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어요. 부표의 역할이 뭐죠? 네, 뭔가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표 밑에 암초가 있던가 부표 밑에 그물이 있던가 얘 부표예요. 이 밑에 뭐가 있다?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스냅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점을 찾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드라고 하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요거요. 이 노드라는 오스냅이 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오스냅을 쓰면 다시 라인 노드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점을 찾는 오스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점을 찾는 오스냅은 총 2개입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노드, 이게 점이고요. 두 번째가 배웠어요 이미. 니어레스트, 근처점이요. 자, 보실까요? 자, 라인 니어레스트 여기 있네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니어레스트. 종종 시험에 잘 나와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끼리 묶어 놓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찾는 오스냅은 2개입니다. 노드와 니어레스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자 조각처럼 6등분, 8등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길이로 잘라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나누기라고 해놨는데 나누기가 아니고 얘는 분할입니다. 이거 분할이요. 예를 들어서 300mm씩 잘라주세요. 이럴 때 메주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는 6등분 해주세요. 6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디바이드와 메주어입니다. 자, 볼까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디바이드.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몇 조각 나눌 건지. 6조각입니다. 엔터. 6조각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잘라진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디바이드. 이거 디바이드가 단축키가 잘못 들어갔네요. div인데. 디바이드 선택하고 4조각, 4등분. 4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선을 끄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요.
그래서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써요. 왜냐면 기본값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드 하기 전에 포인트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메주어. 메주어는 길이로 잘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나갈지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커서로 이렇게 클릭할 때요. 이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만약에 셀렉트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라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클릭하고 100mm씩 그러면 100mm씩 잘라고 나머지 자투리가 남는 거죠. 다시 볼까요? 메주어. 자, 이번엔 오른쪽이죠? 100mm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머지 자투리.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P타입에서 보시면 바로 요 아래 여기 포인트 사이즈 나오죠.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맞나요? 네. 화면에 상대적으로 5%란 뜻입니다. 셋 사이즈 in absolute unit 절대 단위요.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유닛은 5mm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셋 사이즈 앱솔루트 절대적인 단위요. 우리 도면 꺼낼 때 뭘로 꺼냈나요? 인치인가요? 밀인가요? 밀이죠. 그러니까 밀리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5유니트는 5mm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놓으면 상대적으로 화면에 5%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크기가 미리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화면을 크게 해도 혹은 작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5mm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너무 작아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져요. 근데 작아지진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배운 리젠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화면 재생 명령어 쓰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리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 우리 자동 저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요. 오토매틱 세이브 투 C 드라이브에 여기에 요 이름으로 SV 달러 이렇게로 저장했습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자동 저장 파일입니다. 자동 저장은 SV 달러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 경로 보이시나요? C 드라이브에 유저의 app 데이터에 로컬의 템프에 저장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띄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여기 파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보이시나요? 여기 눌러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경로 하나라도 지워지면 에러가 납니다.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경로를 복사하는 겁니다. 클릭. 경로 복사 됐을까요? 파일 탐색기 띄울까요? 파일 탐색기의 단축키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이 파일 탐색기가 원래는 익스플로러 아시죠? 우리 요즘 크롬 쓰잖아요. 그 원형이 파일 탐색기예요.
여기에 주소줄 보이시죠? 여기 즐겨찾기라고 써 있는 거,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다가 이러고 엔터 치면 URL 쓰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원래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복사한 거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여기 있네요. 요 파일. 요건 수정 날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F2키 누르면 F2키가 이름 바꾸기란 뜻이잖아요.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DWG로 바꾸면 CAD 파일로 바로 바뀝니다.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럼 누굴 찾으면 돼요? 바로 이 파일을 찾으면 돼요. SV 달러. 가장 최신 거 SV 달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분 전 거로 10분 전까지는 백업을 할 수 있는 거죠. 10분 전에 뭐 했을까요? 아, 얘가 켜 있어서 그렇구나. 네, 아무것도 안 했네요. 휴식 시간이라 다 지워놓고 나갔네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번에는 distance라는 명령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무슨 명령어냐면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적당히 그려보죠.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실까요? distance 그리고 점 두 개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distance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angle, 각도도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x,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거리, 수직 방향의 거리까지 계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 창은 F2키 누르면 나옵니다. F2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텍스트 윈도우라고 하고 커맨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에 붙어서 나오고 커맨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요 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스턴스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203도가 나오네요. 그죠? 아깐 23도, 지금은 203도. 거리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죠? 여기 앵글, 아까는 23도, 근데 지금은 203도. 왜 그럴까요? 이거 설명했었어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0도 방향이 여기니까 이만큼의 각도.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0도가 여기니까 요만큼의 각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각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할 때 이렇게 눈치껏 첫 번째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시죠. 하나 확인해 보면 여기 소수점이 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리는 소수점이 4자리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는 소수점이 없네요. 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유닛이라는 명령어 실행해 보면 단위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랭슨, 디시멀. 그 다음에 소수점 4자리. 근데 여기 각도가 어떤가요? 디시멀인데 소수점이 자릿수가 없죠. 여기서 소수점을 체크해 줘야 각도에 대한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단위 보이시나요? 아까 말했던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거리를 측정해 보죠.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여기 각도가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돼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00mm, 콤마 1000mm
서클 반지름 500mm 1000mm 1000mm 500mm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이요 에어리아는 면적입니다. 단축키는 AA입니다. 이 명령어 즉 디스트하고 에어리아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틸리티에 보면 여기 눌러보시면 메주어 디스턴스 있죠. 거리 측정하기, 반지름 측정하기, 각도 측정하기, 면적 측정하기, 그 다음에 볼륨, 최적 측정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돼요. 자,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면적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보시면 면적이에요. 그죠? 자, 복사. 제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면적이네요. 단위는 뭐죠? 밀리미터 인가요? 밀리미터 제곱인가요? 밀리미터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1미터 제곱이요. 1미터 제곱이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미터는 몇 밀리요? 1000밀리요.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1000밀리 곱하기 1000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6개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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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00만 밀리미터가 1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보면 알아요. 제가 자꾸 1000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위 환산을 빨리 하려고. 이 원은 어떨까요? 에어리아 점을 찍을까요? 찍을 점이 없잖아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점을 찍거나 객체 선택하거나. 그래서 오브젝트 클릭한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바로 원에 대한 면적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미드 포인트에다가 300, 350, 400, 450. 자, 트림. 얘는 안 되겠다. 거꾸로 그려야 되겠다.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도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도 반대로 제가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정해 보시죠.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미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단지 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어를 하나 맞아요. 조인하시면 돼요. 조인이요. 조인 그리고 나머지 다 선택.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바로 면적 계산이 끝난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는 450이었으니까 300.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크다. 서클 200. 여기도 200. 여기는 150. 여기도 150.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있는 이 도형하고 원하고 이 원하고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러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add 에어리아가 있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있고, add 에어리아가 합산된 면적이고 서브트랙트는 면적 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add 에어리아를 누르면 옵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면적을 계산하는 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객체를 직접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진 두 개 뭐예요? 더하고 빼고, 면적 더하고 빼고. 지금 더하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옵션은 면적 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주면 면적이 더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자, 토탈 면적 계산해 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이 원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여기 요만큼 구멍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에어리아 그리고 바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면 될까요? 면적 빼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계산합니다. 전체를 오브젝트로 계산하고 엔터. 그 다음 여기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서 오브젝트로 뺍니다. 그래야 이렇게 제대로 된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다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엔터. 그 다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필요 없는 면적을 빼면 합산된 면적이 다 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객체 선택해서 하는 방법 하나, 점을 찍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 면적 더하기, 면적 빼기, 이렇게만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